자, 내적 타당도 저효율 10가지라고 그랬어요. 10가지 중 성역, 성상, 검도, 통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고 모방이라든지 뭐 인가적 순환 순서 뭐 이제 다른 뭐 몇 가지들이 이제 새로 요새 출제되고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7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장 요인이에요. 성장 요인. 다른 이름으로 성숙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성장 요인, 성숙 요인. 자, 이게 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 영향으로 변한 건지 그 프로그램 기간이 길어서 다른 영향을 받아 변한 건지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 요인 또는 성숙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는 게 성장 요인이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이니까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노인의 노화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실연을 당해서 마음이 쓰려. 근데 이 마음이 쓰린 게 상담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영향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좋아진 영향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성장 요인이다 또는 성숙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키 크기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컸어요. 근데 이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동한 영향으로 키가 큰 건지 아니면 아동들은 원래 크게 되잖아요. 원래 크게 되는 크기 때문에 큰 건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이 성장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역사 요인이 있어요. 역사 요인. 역사 요인 우연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역사 요인 우연한 사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뭐예요? 이후에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으로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역사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창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랬더니 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내 커피 맛이라든지 빵 맛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영향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의 영향으로 변화가 된 건지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역사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 어떠한 사건이 사전검사에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역사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검사를 먼저 하잖아요. 현 상태를 알기 위해서 사전검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후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봐서 우리가 사건이 어떤 그런 사건이 영향을 줬는지 보는 게 되는 것이 이 역사 요인이다. 우연한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이 뭐 한 거예요? 영향을 주게 된 거. 이것이 바로 역사 요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 요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는 것. 그리고 역사 요인 아니면 우연한 사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선발 요인이에요. 선발 요인. 자, 선발 자체가 잘못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그 우울증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없는데 자, 우울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집단에 제가 포함됐어요. 우울증 보험에 포함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따라갑니다. 막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후검사를 딱 했죠. 봤더니 어떨까요? 제가 우울증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우울증이 좋아졌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우울증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처럼 선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발 자체, 그 프로그램 대상자의 선발 자체가 잘못됨으로써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선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영향이 아니라 뭐요? 집단 선정 때 잘못된 선정으로 인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발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실 요인이 있어요. 상실 요인. 상실은 뭐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대상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20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20명으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못하게 되니까 집단이 와해돼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면 근데 물론 이제 20명이 모였는데 9명까지만 모여야 돼요라고 해서 9명만 딱 모였어. 그럼 11명이 못 모였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심리적 영향들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와도 되는 건가?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와도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에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위험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심리적 영향을 미쳐서 그 심리적 영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상실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처럼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1명, 2명씩 전학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아이들이 어떤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심리적 영향. 나도 하기 싫은데 나도 전학 간다고 그럴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그런 심리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상실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검사 요인입니다. 테스트 효과라고 그래요. 검사 요인.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사전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사전검사를 하고 이후에 사후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검사를 해서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사후검사를 함으로써 이 상황을 사전검사가 10점, 사후검사가 15점이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5점의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사전검사를 해서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문제 있어요. 그러면 자, 사전검사가 사후검사랑 검사지가 아니면 문제가 상황이 달라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전검사를 할 때는 처음 보는 낯선 문제였지만 사후검사할 때는 뭐예요? 낯설지 않은 거예요. 한번 봤다. 눈에 익었어. 이러다 보니까 그 눈에 익은 걸로 인해서 그런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15점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5점이 올랐는데 이것이 정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5점이 오른 건지 아니면 사전검사에 봤던 시험지가 눈에 익어서 다시 풀 때 5점이 오른 건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 요인들이 나타남으로써 프로그램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검사 요인 또는 테스트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지 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능력과 관계없이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도구 요인이 있어요. 도구 요인. 자, 이거는 검사 도구의 차이예요. 검사 도구. 자, 선생님들 보세요. 우리가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제가 이제 그걸로 볼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보려고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직업상담사가 있었어요. 직업상담사 한번 시험 한번 봐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직업상담사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1차는 제가 한 달 정도 공부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가 있대요. 근데 1차는 객관식이고요. 2차는 주관식이에요. 이야,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도구가 다른 거예요.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 또는 뭘까요? 우리 검사관을 좀 이야기할까요? 자, 사전검사 때는 A라는 검사관이 와서 선생님 나 이거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건 이런 거고 이래 이런 거예요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두 번째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 이거 이해를 못해. 야, 시험 보는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은 검사관이 어때요? 달랐잖아요. 행동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못 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에 따라 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도구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사 도구의 그 기준들이 달라서 나타나는 것이 검사 요인이다, 도구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기적 회귀예요. 회귀가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되돌아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이 회귀인데,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처음에 이 매우 좋다라고 이제 눌렀어요. 매우 좋다라고 표시 딱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해서 50점 만점에 50점을 맞았습니다.
반대로 매우 나쁘다 해서 1점 처리해가지고 10개니까 10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점을 받은 사람과 50점을 받은 사람은요, 두 번 이제 이후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봐야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통계적 회귀입니다. 50점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어요. 반대로 10점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이것이 통계적 회귀예요. 그래서 사전검사의 극단적인 값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값. 이게 만점짜리 아니면 빵점짜리죠. 극단적인 값을 한 경우에는 그 후에 하는 사후검사에 사전검사보다 좋거나 나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계적 회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쉽게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제 모방입니다. 모방. 자, 우리 모방 어렵지 않죠? 모방이 뭐예요? 모방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반두라가 얘기했던 모방학습이세요. 그 반.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있어서 이 한글을 가리키기 위해서 유치원이 있는데 A반하고 같은 6살에 B반하고 A반하고 있었어요. 6살에 한글 배우겠죠? 자, 6살을 하는데 그러면 6살은 실험조사로 하고 A반은 실험조사로 하고 B반은 통제집단을 했어요. 그래서 통제집단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해서 실험집단에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점수가 같게 나오네? 왜 이런 일이 나오지? 라고 얘기하는 게 모방입니다. 즉 뭐냐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어때요? 구분하지 못해서 서로 그 영향이 전파되는 거예요. A집단에서 B집단으로 전파다 보니까 그 영향이 그 A와 B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모방인데요. 이런 거예요. A반과 B반이 있는데 쌍둥이가 있어요. 한 집에 살고 쌍둥이가 한 명은 A반, 한 명은 B반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실험집단, 한 명은 통제집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얘기합니다. 형, 오늘 뭐 했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했더니 야, 봤냐? 야, 너 이거 뭔 줄 아냐?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 이거 뭔데? 야, 이게 한글인데 내가 오늘 배웠어. 라고 하면서 동생한테 알려줍니다.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통제집단에 있던 동생이 와가지고 야, 내가 어저께 한글이라는 걸 배웠거든 형한테. 야, 기억, 니은, 디귿, 짜샤드라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내는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막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통제집단은 한글을 가리킨 적이 없으니까 한글을 몰라야 되는데 어때요? B반이 A반을 모방을 하는 바람에 똑같이 한글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경우 한글을 학습해가지고 차이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모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택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선택과의 상호작용. 자, 이게 선택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데 편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편의. 잘 보면은 어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잘못 선택한 거죠. 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키 크기 운동을 하는데 내 키 크기 운동을 할 건데 야, 키가 크는 데 있어서 좋을 거야. 누가 많이 클까요? 남자가 좀 더 크겠죠. 그래서 남자아이들, 운동신경이 좋은 남자아이들만 골라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봤냐? 네. 프로그램이 이 아이들 봐봐. 운동신경 훨씬 더 좋게 하고 훨씬 키도 크게 만들고 하는 효과가 나타났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모집단 자체를 어떻게 한 거야? 선택을 하는데 편의가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무작위로 표집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편의로 얘는 운동신경이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애들만 뽑아갖고 실험 집단에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선택의 편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집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운동신경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A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이 A 집단과 B 집단의 운동신경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원래 이 실험 집단이 운동신경이 좋았던 애들, 안 좋았던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얘네 둘이 비교해도 실험 집단이 좋았다라는 거죠.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선택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애들만 선택해 놓은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선택과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과관계의 모호성이요. 인과적 시간 순서라고 하거든요. 인과적 시간 순서 또는 인과관계의 모호성.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금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금연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10주짜리였어요. 10주. 10주 너무 짧은가요? 2달에 담배 끊는다는 게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게 금연 프로그램 뭐 빨리 해서 뭐 합시다 라고 해서 그냥 10주라고 할게요. 10주짜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원래 10주를 딱 마무리했더니 10주 프로그램 마무리했어. 근데 그 모집단 중에 예를 들어 5명이 금연에 성공을 해버리는 거야. 이야, 네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 그랬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야, 잘 봐라.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프로그램을 완수했더니 금연에 성공한 건지 반대로 프로그램 도중에 금연을 성공해서 프로그램을 완수한 건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독립변수가 영향을 줘서 종속변수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건 프로그램 때문에 금연을 한 건지 프로그램을 완수를 해서 금연이 된 건지 금연을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한 건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인과관계의 모호성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인과관계 방향의 모호성 또는 인과적 시간 순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어떤 것이 원인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인과관계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완수해서 금연에 성공한 건지 프로그램 도중에 금연을 완성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한 건지 그 프로그램을 완수한 건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과관계의 모호성. 그래서 10가지가 이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적 타당도는 보통 박스형으로 많이 나와요. 박스로 해서 사례들을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의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은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거죠. 사전검사에서 우울증 점수가 지나치게 높대요. 지나치게 높은 5명의 노인을 선정하여 우울증 감소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동일한 도구로 사후검사를 실시했더니 우울증 점수가 낮아졌다. 야, 지나치게 높은 극단적인 값을 한 거예요. 매우 나쁘다 했던 사람이 한 가지라도 나쁘다가 나와버리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50점 만점에 50점 나왔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49점, 48점만 나온다 하더라도 뭐요? 점수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예요? 이것은 극단적인 값을 한 거. 자, 통계적 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요? 50점 만점에 50점이 나왔기 때문에 51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각효과는 또 이거는 외적 타당도예요.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도 아니고 외적 타당도. 이거 뒤에서 나오게 되고요. 통계적 회귀. 정답은 2번인 거죠. 실험 대상이 변동한 건 아니고요. 도구효과가 뭐예요? 그 사전조사와 사후 검사 때 그 검사자가 변하던가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적 우선순서. 이게 정말로 완수를 해서 금연을 한 건지 금연을 성공해서 완수한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용이 통계적 회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성의 사후검사의 우울증 점수가 낮아진 거 이거는 통계적 회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험 설계 조사입니다.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내적 타당도에 옳은 것입니다. 자, 우연한 사건은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우연한 사건은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과 제빵 자격증을 따서 창업을 했는데 망해버렸네. 이게 내 잘못인가요? 아니죠. 코로나 잘못이죠. 이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즉 뭐예요? 역사 요인이죠.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내적 타당도는 사전 점수가 매우 높은 집단을 선정하면 내적 타당도가 저해야 한다. 그렇죠.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인 선택, 통계적 회귀 때문에 그러죠. 통계적 회귀. 너무 높은 집단들을 선정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뭘 하든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프로그램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그 처음에 너무 높게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귿.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결과는, 내적 타당도가 높대요. 높은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자, 일반화할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는 거.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일반화할 수 있는 거는 외적 타당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물어보는 것은 외적 타당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쉽게 얘기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보려고 하는 것이 내적 타당도고요.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니까 그런 다른 제3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10가지였던 거거든요. 이런 일반화 가능한 것은 외적 타당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변했다. 즉 뭐예요? 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디귿이 틀렸죠. 디귿이 틀렸으니까 모두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다. 기억 니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실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타당도 저해 요인 중 특성이 같은 요인끼리 묶은 것은, 특성이 같대요. 특성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내적 타당도냐 뭐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겠죠. 자, 첫 번째. 역사 요인,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대요. 두 번째. 성숙 요인. 세 번째. 표본의 대표성. 네 번째. 중도 탈락. 자, 정답은 뭘까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 정답은 역사 요인이 있었죠. 성숙 요인이 있었죠. 중도 탈락이 뭐예요? 실험 대상자 탈락한 거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네요. 표본의 대표성. 표본의 대표성은 이렇게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외적 타당도입니다. 외적 타당도. 처음부터. 근데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선발 요인 있죠. 선발 요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본의 대표성은 선발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발 요인이 아예 선발할 때 잘못됐다라고 했지만, 이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표본을 선정을 하는데 아예 잘못된,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발 요인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본의 대표성은 그냥 외적 타당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